트럭 한 대가 식당으로 돌진하던 그 순간 신설이는 의식을 잃고 다시 조선의 강단심으로 눈을 뜹니다.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강단심이 사약을 받고 쓰러지던 그날에도, 신설이가 트럭에 부딪히던 그날에도 하늘에는 똑같은 별 하나가 떠 있었거든요. 이 별이 두 시대를 잇는 문이었던 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영화와 드라마를 잇는 무비있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이 별 다 기억하시죠? 먼저 1화 도입부로 가볼게요. 강단심이 사약을 받기 직전 그 자리에서 드라마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함께 다시 들어볼 거예요. 붉은 꼬리가 달린 별이 출몰하여 2달 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기근과 역병이 속출하였다. 이는 강씨가 일개 폐위로서 빈의 지위에 책봉된 시기와 같았다. 이에 화란을 막아 하늘의 경계로 삼으라는 대신들의 상소가 쏟아졌다. 한 줄씩 곱씹어 보면 의미가 또렷해져요. 별이 출몰했고 기근과 역병이 닥쳤고 그 시기가 마침 강단심이 후궁이 된 때와 겹쳤다. 그러니 이 사달을 만든 게 강단심이라는 모함이었던 거죠. 동요된 민심과 하늘의 노여움을 거두려면 이 여자를 죽여야 한다는 명분. 그렇게 강단심은 사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00년 후 현재, 이번엔 한 라디오에서 이런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요녀의 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얼마 전 개기일식과 혜성이 함께한 우주쇼. 그 혜성이 아직도 하늘에 떠 있는데요. 300년 전에도 2달 동안 사라지지 않는 혜성을 보고 선조들은 요녀의 별이라고 했다고 하죠. 재앙을 부르는 악녀의 출현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악녀가 바로 옆에 살고 있을지도요. 여기서 작품이 2가지를 박아둔 거예요. 첫째, 300년이라는 정확한 주기. 둘째, 이 별이 곧 누군가의 출현이라는 정의. 그러면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힌트는 강단심이 인물 속에 첫 줄에 박혀 있어요. 조선을 뒤흔든 희대의 요녀. 그러니까 요녀의 별은 곧 강단심의 별이고 악녀의 출현은 곧 강단심이 출현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드라마 캐릭터의 첫 줄에 박아둔 한 단어가 시리즈를 가로지르는 우주쇼 모티프와 한 줄로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녀의 별이 강단심과 신설이 사이에 시공간 문을 열어주는 매개체가 아닐까. 지금부터 풀어볼 가설이 바로 이거예요. 결정적인 게 또 등장해요. 신설이가 자기가 차세계의 꿈에 나오던 그 궁녀가 맞다고 강단심이라고 고백한 직후예요. 차세계는 처음엔 농담처럼 봤습니다. 그럼 개꿈이 아니라 전생 그런 거를 본다는 거네? 그럼 너는 뭐야? 타임슬립이라도 한 거야? 그 물음에 신설이가 이렇게 답하죠. 혼이 시공을 초월한 게지. 이 한마디가 왜 결정적이냐면 작품 안에서 등장인물의 입으로 시공을 초월한다는 단어가 처음 나온 순간이거든요. 그동안 별이라는 시각, 모티프로만 깔던 시공간 매개체 개념을 이제는 캐릭터의 입으로 직접 말로 꺼낸 거예요. 작품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낸 거죠. 맞아, 우리가 진짜로 시공간 매개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정리해보면 강단심이 죽은 명분이 요녀의 별이었고 정확히 300년 후 그 별이 다시 떴고 같은 시점에 강단심이 신설이로 나타났고 신설이가 직접 혼이 시공을 초월한다고 말했어요. 4가지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 별이 떠 있는 동안에는 2 시대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단순히 시공간을 오가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에는 늘 큰 사건이 함께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강단심이 사약을 받고 쓰러졌을 때, 2번째는 트럭 돌진의 충격으로 신설이가 의식을 잃었을 때, 2번 모두 인생을 흔드는 큰 충격이 함께 있었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면 시공이 열리려면 그만한 충격이 필요하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조선으로 돌아간 강단심이 다시 차세계 곁으로 오기 위해선 또 한 번 누군가의 인생을 흔드는 사건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게 누구의 어떤 사건일지는 모르겠지만 작품이 이 모티프를 끝까지 끌고 갈 거라면 그 마지막 충격은 반드시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별이 떠 있는 동안 신설이는 2 시대를 오갔고 별이 사라질 때 비로소 한 시대에 머문다. 작품이 끝까지 이 모티프를 어떻게 풀어낼지 정말 궁금해지는 부분이에요. 만약 어느 회차에서 그 별이 정말로 사라지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가 바로 강단심이 다시 차세계 곁으로 돌아오는 시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 본방을 돌이켜보면 두 사람이 다시 만날 거라는 신호가 이미 한 번 더 깔려 있었어요. 10화에서 신설이는 차세계에게 혼자 두지 않겠다고 먼저 약속했고, 그날 후반부에는 차세계가 신설이 할머니의 부탁을 받고 똑같이 신설이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같은 한 회 안에서 같은 약속이 두 사람의 입에서 한 번씩 나옵니다. 다시는 두 사람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작가의 복선처럼 들리는 한 줄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남습니다. 조선으로 다시 돌아간 강단심이 신설이는 과연 언제 어떻게 차세계 옆으로 돌아오게 될까요? 무엇이 그 마지막 충격이 될지, 언제 그 별이 사라지게 될지, 여러분이 그려보시는 그림을 댓글로 함께 나눠봐요.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모이면 작품이 끝까지 어디로 갈지 우리만의 지도가 한 장씩 그려질 거예요. 강단심이 사약을 받던 날에도, 신설이가 트럭에 부딪히던 날에도 같은 별 하나가 두 시대를 가로질러 떠 있었다는 것. 이 한 줄이 시리즈 끝까지 따라갈 관전 포인트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영화와 드라마를 잇는 무비있다였습니다.